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 음, 돈이 되는 투자 채널에 또 이렇게 촬영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얼마 전에 저희 그 그래비티 벤처스와 제주 창조혁신센터가 함께 운영하는 펀드에서 우리 공유어장 파도상자를 운영하는 공유어장에 투자를 했는데 이 공유어장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 대표님. 이렇게 또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부에게 조업 요청을 하시면, 어부가 잡자마자 보내주는 조업 요청 플랫폼 파도상자입니다. 이커머스의 시대인데요. 모든 상거래가 이커머스가 주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온라인 직거래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온라인상으로. 그 이유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구매를 꺼리는 품목 1위가 수산물이고 2위가 정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럼 기존의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하면 마음이 편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보시다시피 뉴스에서 산지 가격이 폭락했는데 왜 그 소비지에서 요즘 비싸지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재작년인가 아마 겨울에 방어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산물 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이 최대 4배까지 차이 난다는 뉴스들도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오프라인 수산물 시장을 이야기할 때 마치 이런 그 소비자의 어려움이 마치 유통에 참여하고 있는 오프라인 상인들의 뭐 폭리나 아니면은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스템상의 문제이지 참여자의 문제가 아닐 확률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수산물 오프라인 유통의 한계는 재고 시설 비용 때문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일반적인 수산물 유통 단계인데, 밑에 이제 그 마진율을 보시면 생산자는 사실 32%밖에 가져가지 못해요. 그리고 조금씩 나눠서 가져가시는데, 희한하게 보시면 도매상과 소매상에서 마진율이 커져요. 그 이유는 이 앞단에 있는 분들은 사갈 수 있는 분들을 미리 알고 있어요. 아는 상태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받자마자 바로 보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산물은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바로 넘길 수 없는 도매상이나 소매상쯤 되면은 재고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고 손실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유통기한을 좀 더 늘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막대한 규모의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부가 판 2,800원에 판 고등어가 소비지에 8,800원에 도착을 하고요. 바로 그 짧은 유통기한 때문에 발생하는 재고 손실,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한 시설 비용, 이것들이 계속해서 가격을 높이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상인분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이 시스템 내에서는요, 팔면 팔수록 비용이 더 들어요. 그리고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대표님, 네, 근데 네, 우리가 그 수산물 플랫폼이 없던 게 아니에요. 뭐 네, 인어공주, 뭐 오늘의 네, 회 이런 회사들이 그렇죠. 있었는데 그러면 네. 그런 회사들은 지금 이런 말씀하신 오프라인 유통의 한계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안 했던 건가요? 아니면 못한 건가요? 그분들은 이제 기존 유통 시스템 내에서 한 역할을 맡으셨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 전체를 개선했다기보다는 그 일부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전술적인, 어떻게 보면 인어교주회장 같은 경우는 뭐 판매 기술을 늘렸다든가 아니면 오누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포장 능력을 늘렸다든가, 그리고 거기다 또 택배도 붙였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시스템 내에서의 역할을 잘 해냈던 팀들이고요.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을 개선하지 그럼 못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네, 중간 도매 마진을 없애는 이 네, 직거래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기존의 모든 중간 도매 마진이 있는 상태에서 소매단의 온라인화를 꾀했던 것이군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뭐 도매상이나 여기 소매상의 역할을 잘 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요 앞단에서 중도매나 소비 도매 시장 같은 것들을 뛰어넘는다고 해가지고 그 재고 손실의 문제, 시설 비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마지막에 소비자에게 넘기면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소비자와 거래하면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역시 굉장히 높은 재고 손실을 감당해야 했고 시설 비용에 투자하고 있고
한 분은 하셨다가 실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잘 알겠습니다. 네. 설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어부에게 요청하면 잡자마자 바로 보내주는 시스템으로 거래를 해보자. 오늘 잡은 물고기나 내일 잡을 물고기를 오늘 요청하시면 상황 알림 받으시면서 평균 2에서 3일 이내에 수령을 하세요. 보통 저희가 2일 내에 80%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가격은 싸지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선도 확인이 필요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저희는 이 부분, 이 그 직거래 시스템에 관해서 그 BM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지만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커스터머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싸고 가장 신선도가 있는 걸 선도 확인할 필요 없는 시스템이니까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어 정도이죠. 셀러 쪽에 가면 이제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이게 어업 현장에서는 수산물 직거래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 보시다시피 어부님이 이렇게 배 위에서 노트북을 들고 온라인 작업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조음량을 보고 싶은, 선장님들은 저런 거 잘 못하시죠, 원래가. 네, 이분들은 책상에 앉아 있으셔도 못 하시는데 지금 배에 앉아 있으셔야 돼. 배에서 저렇게 해야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음량 거기다가 지금 저희가 기후 변화로 조음량을 줄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 운영하려고 해도 어렵죠. 특히 이렇게 조업하시는 분들이 중간중간 공익 분배를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어업인의 수익은 낮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앞서 보셨듯이 평균 유통 비용이 52%고요. 더군다나 어부는 아예 가격 협상권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위판장의 시세가 생산 단가보다 내려가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해서 파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해수부에서는 그 어부들의 직거래를 권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업인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냈던 게 지금 저희 파도상자를 이용한 어부님은 주문 요약 내용까지만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 원터치로 답변하시고요. 말 그대로 조업과 포장까지만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문, 문의, 택배사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파도상자가 플랫폼이 중간에서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부는 말 그대로 그냥 어부 역할만 하셔도 소득이 향상되는 시스템입니다. 갑자기 네, 어부님이 네, 순식간에 스마트 스토어 셀러가 된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통상의 온라인 셀러들이 하는 작업들을 다 일일이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네. 그래서 어부가 이렇게 직접 보냈더니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모습을 저희는 발견했습니다. 어부는 조과 포장만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세이브했던 유통 비용, 그다음에 아까 재고 시설 비용들은 어부 수익으로 돌려드릴 수 있고요. 소비자는 정확한 생산 정보 그리고 최고의 선도의 수산물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세이브했던 유통 비용 역시 할인가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것은 우리나라 지금 수산 유통에서 가장 짧은 유통 시간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약 30%의 가격 절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저희 전국 160명의 어부와 전국 115만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는 마케팅 활동을 아주 대대적으로 하는 그런 팀이 아니어서 대부분의 그 구매는 70%가 재구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충성 고객도 꾸준히 쌓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는 어부도 잘할 수 있는 신선 단순 가공 시장부터 DX화 하려고 하는데, 저희의 계산으로 이 시장이 한 1조 5천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이제 마케팅 쪽에서도요, 어떤 자본을 쏟아부어서 소비자를 확보하는 모습보다는요, 오르게닉 컨텐츠 생태계를 만들어서 커뮤니티형 커머스를 만들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저희 저희 앱 내에는 실시간 조업 현황이라고 해서요. 어부들 배 위에 저희가 CCTV를 실제로 설치해서 그 조업 장면들을 중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부님들이 직접 촬영해 주신 짤막짤막한 컨텐츠들을 올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들을 유튜브에 올렸을 때 700만 뷰를 달성하는 그런 어떤 질 좋은 콘텐츠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유료로, 어쩔 때는 또 무료로 저희 다양한 그 해양 크리에이터,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기반으로 소비자들에게 재미와 신뢰를 더해서 소비자 충성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이게 그리고 너무 이제 좋은 게, 네, 사실 어떤 현장보다도 그 음, 배 타서
조업을 하는 그 어부분들의 액티비티 자체가 어떤 분들은 그걸 위해서 막 수십만 원 돈 내서 뭐 배 타가지고 이렇게 피싱을 하잖아요. 그게 취미인 분들도 맞습니다.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컨텐츠가 우리 플랫폼에 자연스러운 광고가 되고, 이 선순환 구조가 되고, 이 그 어부분들이 또 하나의 인플루언서로 좀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앞으로의 어떤 컨텐츠 마케팅 전략은 어떠신가요? 네, 저희는 일단 방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 어부가,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배가, 선박의 이름이 브랜드화 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부 한 명이 모두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게, 그리고 그 인플루언서로서 소비자를 직접 만나고, 그리고 소비자에겐 그 현장을 보여주고, 그래서 서로 간의 신뢰를 쌓으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실제로 뭐 방어 시즌에는 어떤 배, 유명 배들이 이미 생긴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이제 올 여름에 이제 저기 강원도에 꼼리오라고 저기 보고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벌써 이제 다음 달부터 조업을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쯤 되니까 이제 회원님들이 게시물에 올라오시더라고요. 꼼리오 지금 돌아오시나요? 복귀하시나요? 예, 예,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뭐 제주에서는 뭐 오션호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뭐 거의 상품이 올라가면 댓글이 뭐 이건 믿고 구매할 오션호는 무조건 믿지. 뭐 이런 이제 커뮤니티가 그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완판남이더라고요, 완판남. 네, 네, 굉장히 유명하신 예. 분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소비자분들과 좋은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계속해서 어부분들이 좀 더 직거래에 팔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요. 그걸 위한 또 전략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수산 유통이 가지고 있는 항상 시설 비용의 문제점,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설들을 현지화하고 소형화하는 작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캐펙스를 다운시키고 그러면서 이 시설들을 기반으로 해서 발송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일단 저희는 공유 가공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비용만 받고 포장 발송을 대행해주는 시설이에요. 근데 뭐 굉장히 큰 그 아마존 풀필먼트 같은 서비스가 아니고요. 지역의 작은 수산 뭐 가게 행성 가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포장에 어려움이 있는 어부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산지 유유 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만들어 드린 겁니다. 저희가 이미 한 두세 군데에서 MVP 테스트를 했고요. 이거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 그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운영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해상 가두리인데요. 말 그대로 그 어항 안에 이렇게 작은 해상용 가두리를 만들어 놓고 잡아 물고기를 여기다 넣어 놨다가 네, 뭐 날씨가 안 좋을 때 여기 이렇게 한 2, 3일 정도 충분히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송률을 높이고 재고를 관리할 수 있게 그러면서도 갓 잡은 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두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지금 저희도 MVP로 지금 한 세 분 정도 어부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희는 이 생산지의 그 QC도 좀 더 개선할 수 있고요. 지금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 있는데요. 거의 프리미엄급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물류 빌드가 확보됨으로써 여기에서 새로운 물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 아파트 단지에서 공동 구매를 하시고 여기에서 물류 밀도가 확보된 곳에서 한 번에 당일날 그 독차로 배송하는 걸 테스트하고 있고요. 이번 달에 이미 테스트가 지금 실행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유 가공소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또 재밌는 게 저희가 개입해서 운영되는 공유 가공소가 있고요. 어부님이 주변의 어부님들과 연합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줄 수가 있고요. 어부에게는 더 편한 수익 경험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저는 부분에 사실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었고, 실제 제가 현장 실사를 갔을 때 그 어부님께서 해상 가두리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본인이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게 바로 좀 스탠다드 높게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원물은 무조건 좋은데 이거를 포장을 예쁘게 안 하면 다 불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성도를 뭐 파도상자 우리 공유어장 팀에서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줬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한테 아주 높은 수준의 어떤 서비스 품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고, 그게 비단 어부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상가두리 같은 경우는 어부님들에게 되게
꾸준한 현금 흐름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매출, 월 매출 자체를 올려줄 수 있는 신박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것들이 아마 그냥 오프라인의 끝단에 계시는 선장님들, 그리고 온라인의 제일 앞단에서 우리가 효율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희한하게 오프라인의 새로운 방식의 어떤 조업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새롭게 또 이런 게 진짜 현장에서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기 마일스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지금 1단계인 조업 요청 플랫폼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사실 소비자를 어떻게 보면 설득하는 단계인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는 수산물 생산자의 시세, 그리고 수요, 그리고 조업 성공에 대한 빅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게 저희가 수산물이랑 농산물은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위판장의 경매장의 시세로 인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알고 계신데 이 시세에 대한 빅데이터가 아직 없어요. 없고 그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도가 소비자에게 완전히 단절돼 있기 때문에 항상 소비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내가 이 수산물을 사는 것이 과연 싸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저희는 여기에서 이것들을 구축해 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현장 DX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상 가두리 공유 가공소 근데 이것들이 아주 소형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각각의 어부들에 의해서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이 정말 시스템화되고 전국적으로 이 거래를 활성화시키려면요. 그 어촌계 단위의 마을 단위의 시설과 운영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어촌계와 손을 잡고 공유가공소 해상가들을 운영하는 어촌계 6차 산업화를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 또 저희가 그러면 그 흔히 말하는 현장의 셀러들의 데이터들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업 ERP 그리고 IoT 그리고 좀 예측 시스템인 스마트 어업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완성됐을 때 저희가 어업 회계의 투명성을 가져오거든요. 그리고 지금은까지는 저희가 아까 말하는 시세도 음성화돼 있지만요. 어업 회계도 음성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업 현대화 시스템 3단계에 가면 어업 현대화 시스템을 통해서 어업 회계를 양성화하고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 국민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업 생태계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래 플랫폼에서 어업 파이낸스까지 가는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버티컬 밸류 체인에 대한 좀 큰 전략 네, 이거를 대표님과 한 두 달 전쯤 제주도에서 저희가 만나서 그냥 막 브레인스토음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되게 놀랐던 거는 대표님께서 정말 한 1, 2주 사이에 그러한 브레인스톰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가지고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런 장표. 그러니까 사업 전략이 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서비스 뭐 수십만 명이 쓰고 수백 명의 어떻게 보면 어부님들이 막 함께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을 어느 방향으로 전략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부님들의 혜택이 두 배, 세 배, 열 배가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요런 사업 전략은 진짜 지금 보면은, 농업이나 식자재 유통이나 다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독 이쪽 어촌에서는 정말 안 이루어지고 있던, 영역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을 대표님께서 좀, 수직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게 너무 반갑고, 저는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 대표님이 또 도움 많이 주셔가지고 그렇죠. 예, 저희는 꼭 이 장기 마일스톤을 달성해서 음. 어업 자체를 현대화하고 스마트화하는데 저희가 일조를 할 수 있으면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너무 설명 잘 네, 감사드리고요. 예, 네, 너무 내용이 재밌고 한데 네, 이렇게 그 공유어장이라는 회사 그리고 파도상자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대표님께서 3년 후, 5년 후에 이 어촌의 생태계와 상생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어떤 미래 방향 이런 것들 좀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의 그 파도상자의 비전은 모두가 일상의 식탁에서 바다를 기억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어요.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뭐 자연 보호에 대한 경각심은 모두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중에 특히 바다에 대한 자연 보호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바다를 오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아이러니하게 거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어업 그 자체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업이 자연을 보호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어가 소득이 낮고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이 사실상의 어업 현장과 단절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업 파이낸싱까지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어업 파이낸싱까지 완성을 했을 때 소비자들이 내가 지금 소비하는 수산물이 현장에서 어떻게 잡히고, 그리고 그 현장인 바다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저는 우리 문명은 좀 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각자의 개개인은 좀 더 선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먹는 물고기가 어떤 방식으로 바다에서 잡히고 그것이 어떻게 바다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게 됐을 때 결국에 우리 문명이 바다를 좀 더 보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공감되는 게, 네, 어, 해양 쓰레기의 거의 대부분이 어업에서 버려지는 어구들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저 말씀 주신 어업 ERP, IoT 조업 예측 시스템의 결과물은 결국은 ESG, 환경을 보호하는 어구가 마구잡이로 버려지지 않는, 그렇게 하기 음, 위해선 또 어촌 생태계가 부유해져야 되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효율적으로 되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게 가능한 어떤 리소스가 확보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를 음, 온라인으로 연결해 주면서 이거를 말씀 주신 어업의 ERP와 파이낸싱까지 연결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환경에 대한 기여까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파도 상자라는 앱, 지금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 가시면 다 다운받으실 수 있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셔서 인기 있는 앱입니다, 이미. 그래서 회를 드시고 싶으시면 신선한 회, 선장님한테 직접을 주문을 하고 싶다 하면은 요 파도 상자 앱을 다운받으셔서 주문을 하시면 되는데,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공유 어장의 대표님이셨고요. 저는 이제 이 공유어장 회사에 이미 투자를 한 투자자로서 너무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 파도상자 앱이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플러스 이 앱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어가 소득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앱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셀러이신 어부님께서는 배를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세 대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한 어부님들이 이제 처음에는 되게 고생을 하면서 뭐 간신히 생계를 하셨다고 하면은 이제 점점 부자가 되시는 거죠. 예, 그 이유는 뭐냐면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가능한 거고 앞으로 그 디지털 혁신을 더 어가소득 증대하는 쪽으로 그리고 환경 보호하는 쪽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포부를 갖고 계시는 창업자이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동안도 그랬어요. 로봇도 마찬가지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스타트업 혼자서 되고 말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뒤에서 오는 훈풍이 없어요. 예. 딱 그 돛담배가 돛을 올리고 가야 되는데 뒤에서 뒷바람이 거대한 뒷바람 중에 하나가 뭐냐? 기술 혁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대중들의 열렬한 지지. 그 지지의 근간에는 어떤 선한 영향력 그리고 환경 보호, ESG 경영의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부분에 매우 충실한 기업이고 창업가이셔서 저는 너무 응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인터뷰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